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72쪽이 되겠는데요. 우선 양도소득세를 하기 전에 전반적인 소득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가 되겠죠. 그러나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바로 소득세가 되겠죠. 거기 두 번째 소득세의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되겠는데, 여기서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주소를 두고 있고, 그리고 1년 365일 중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우리는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하겠죠. 나머지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납세 의무가 있는 건 누구냐? 소득세는 개인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거주자가 있고요.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 1년 183일 이상을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이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하는 거지,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자, 소득의 범위를 살펴볼게요. 소득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양도소득을 이거 공부하는 거죠. 요 양도소득은 적게는 5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배우는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는 크게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종합소득에는 뭐가 있느냐? 이자소득.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게 되죠. 이자소득. 또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자가 내는 것이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2배사 근연기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금 받는 사람은 연금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타소득은요, 2배사 근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아닌 것이 다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 당첨되었다, 이런 것들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합소득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6가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종합과세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합쳐서 과세한다. 그러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과세한다고 해서 분류과세라는 말을 씁니다. 분류과세. 분류.
별도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 내고 또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배울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소득, 또 배당소득, 또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인데요. 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은행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금을 해서 고객들에게 그 원금하고 이자를 줄 때 이자소득세를 띄고 주죠.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띄고 주는 것을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에는 뭐가 있어요? 회사가 사원들에게 월급 줄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띄고 주잖아요. 갑종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을 띄고 준다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띄어서 원천징수해 가지고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이런 것을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분리과세한다. 그냥 용어 정도인데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의 구분을 살펴봤고요. 자, 넘겨보면 나왔죠?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과세한다. 다섯 번째, 과세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겠습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사업하다가 회외이주법에 의해서 회외로 출국하게 되면 출국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기 과세기간 나왔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망하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일. 출국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세기간이라는 것은요,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과세기간. 그 다음에 납세지가 나왔네요. 어디다 세금 내느냐? 납세지. 거주자는 어디가 될까요? 개인 중에 거주자. 거주자는 주소가 있는 사람이니까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가 되겠죠.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고요. 만약에 사업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이 없다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의 개념. 양도의 개념. 양도라는 무엇이냐? 자, 양도라는 것은 양도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양도소득세 의의가 나왔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라고 그랬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과세하는 분류과세인데,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어쩌다 파는 거지요.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나 토지 건물을 비반복적으로 팔아야 양도소득세지, 토지 건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팔았다면 그건 매매업자로서 그거는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자는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다면 그거는 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어쩌다 파는 거지요. 어쩌다가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양도했다면 얻어지는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양도의 개념이 나왔는데요. 양도란 등기 등록에 관계없습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라든가 매도라는 건 매도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파는 사람, 판 거. 교환이라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그런 민법상 쌍무계약이 되겠죠. 교환. 그리고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했다면 대물변제가 되겠죠. 빌려온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으로 주었다면 대물변제가 되겠습니다. 또 어느 개인이 어느 법인에다가 현물 출자하는 것,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자산이 유상이전입니다. 유상이전이라는 것은 대가성이죠. 반대급부를 받고 넘기는 것이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타인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양도로 보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여러분 원래 매매라는 건 뭐예요? 매매. 팔고 사는 거죠. 여기 매매는 경매도 매매고요. 공매도 매매고요. 할부 판매도 매매, 할부 매매. 매매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 거지요.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환이라는 거 뭘까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죠.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B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서로 교환했습니다. 토지 줄게, 건물 줄래? 이게 바로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환은 누가 양도한 거냐? 교환은 양측 쌍방 모두가 양도한 겁니다. 쌍방 모두가 양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입니다. 여기 법인이 있어요. 여기 갑이라는 개인이 있는 거죠. 이 갑이라고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법인한테 출자했어요. 건물 출자. 이렇게 건물 출자,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출자하게 되면 갑의 건물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니까 갑은 뭐 한 거예요? 양도한 거고 법인은 뭐 한 거예요? 취득한 거니까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되고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대물변제 나왔네요. 대물변제. 타인에게 갚아야 할 돈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 대물변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자료의 대물지급. 여러분 위자료를 지급했다. 위자료를 대물로 지급했어요. 다섯 번째인가요? 그냥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 위자료를 현금 지급했다. 여기 보세요. 남편, 부인,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법률혼입니다. 사실혼이 아니고 혼인관계를 한 그런 법률혼인데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살다 보면 뭐 성격 안 맞고 여러 가지 등등등으로 협의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이혼하면서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10억. 이렇게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이거. 위자료 지급했다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대신에 아파트도 주고 상가도 주고
토지도 주었다면 이건 뭐냐? 대물변제입니다. 위자료를 물건으로 갚았다. 대물로 지급했다. 이건 양도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부인은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남편이 이자료를 안 주니까 부인이 법원에다가,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소를 제기했어요. 이거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소멸시에 걸립니다.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사가 남편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부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은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닙니다. 그러면 부부가 헤어지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분할 청구하는 길밖에는 없겠죠. 그러면 좀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때 부인에게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1세대 1주택 아파트를 주었다면은 그건 대물변제지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주택을 줄 때는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줘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조세의 물납이 되겠네요. 세금을 부동산으로 물납했다.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죠. 이것도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공유지분을 단순히 분할하는 건 양도가 아니지만 그 지분이 분할하면서 유상이전, 돈 받고 넘겼다면 양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매매대금을 청산 후 소유권의 유상반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했어요. 양도했어요. 소유권 넘어갔죠. 그런데 너무 억울하게 팔은 거지요. 그래서 다시 소유권을 다시 사왔어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사왔다. 그러면 쌍방 간에 서로 양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소유권 넘기니까 양도지요? 상대방은 나한테 소유권 넘기니까 상대방도 양도가 되지만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있어야만 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에 넘겨가지고 다시 10억에 샀다. 그러면 서로 세금은 없겠죠. 손해보고 판 것이 아니고 이익 보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없지만 양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뺏겼어요. 수용당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뭐냐? 공익사업,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 땅을 뺏어간 거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금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수용당하는 것도 양도가 되겠습니다. 10번째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담부 증여의 채무 상당액 별표샷에 부담부 증여의 채무 상당액. 자, 10번 소개합니다. 부담부 증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담부 증여했을 때 채무 상당액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증여하는데 대신 내 빚을 네가 대신 갚아라 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요. 또 금융기관에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2억. 건물 5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2억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근데 이때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5억짜리를. 그러면은 갑은 누가 될까요? 증여자가 되겠죠. 을은 수증자가 되겠죠. 그러나 증여하면서 야,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2억만큼 은행에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네가 대신 갚아라. 그러니까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자의 채무 2억 원을 누가 인수했어요? 수중자가 인수했어요. 그러면 수중자는 5억짜리 받았죠? 얼마 빚 대신 갚아야 돼요? 2억을 채무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건 얼마야? 3억이 된다는 거죠. 3억.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갚아야 할 돈을 얘가 을이 대신 갚아주니까 갑은 을한테 2억 원을 돈 받은 거라고 보는 거죠. 유상이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갑은 2억 원에 대한 뭘 낸다? 대가성이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고, 을은 3억에 대해서 뭘 냅니까? 증여세를 내고, 5억에 대해서는 뭘 내고? 취득세를 내고. 수중자는 5억짜리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증여자의 채무 2억 원을 변제하니까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건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2억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이런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11번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 간의 양도. 남편이 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고 뭘로 보겠다?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나 반증을 제시하면, 다시요, 남편이 부인에게 양도했다면 그건 증여로 보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부인이 남편한테 대가를 지급했다는 반증의 제시가 있다면, 내가 정말 남편의 재산을 부인이 돈 주고 샀다는 입증자료, 반증을 하게 되면, 돈을 줬다는 입증을 제시하게 되면 양도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 간의 양도에 증여 추정으로 보는데 반증의 제시가 있었다. 즉, 남편 재산을 부인이 돈을 주고 샀다는 입증 자료가 있다면 이것도 양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로 보는 경우가 11가지가 나와 있었고요. 넘기시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8가지가 나와 있고요. 계속 이어서 3절 과세 대상부터 또 계속 학습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